그동안은 민주당답게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죠? 민주당답게 뭘 했다고요? 전당대회 내내 그동안에 우리 동료들이었던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를 반명으로 낙인 찍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없다가 선거가 끝나가자 이제서야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아무 이유 없이 낙인 찍혀서 온 나라의 언론사들 모든 민주 진영에게 공격받을 때에는 오히려 부추기기까지 하고서는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어째고 어째요? 당신들이 이긴 것 같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 당원들이 100% 이긴 싸움입니다. 그렇게 빤스 벗고 난리를 쳐놓고서도 50% 미만인 게 김민석은 아니라는 반증을 하는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니지, 김민석이 아니라 이재명 당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명 순서는 득표율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는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자, 김민석이 49.90, 정청래가 41.52, 송영길이 8.58 이렇게 됐네요. 여론조사에서 한 20%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렵죠.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살짝 이기는 정도 뭐 잘 나와야, 아니면 살짝 지거나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졌을까? 와, 여론조사도 다 틀리면서 여론조사대로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단 말이죠. 근데 왜 졌을까? 2주 전에 정치십당님이요, 김민석에겐 9만 조직표 있다 이런 분석을 했었어요. 조성은 시사타파 분석은 틀렸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걸 좀 다시 봤습니다. 자, 작년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110만이에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155만입니다. 45만이 늘었죠. 자, 이때가 충청도의 개표가 일어난 직후에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인천, 호남 투표하기 전입니다. 인천, 호남 투표하기 전. 참자 내가. 근데 보면 작년 전당대회 51.46%였는데 이번에는 41.5%예요. 투표율이 떨어졌어. 자, 이게 작년 8월경에 권리당원 60만 명이 들어왔죠. 이거는 다들 아는 얘기고. 광주 전남 30만 명이 접수가 됐고요. 자, 보통은 당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당원들 숫자가 늘어나는데 정권이 바뀌고 태평성대가 도래했는데 60만 당원이 확 늘었어.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정치십당님은요. 뭐지? 조직당원 45만 명이다. 그러니까 60만이 들어왔고 권리당원 45만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45만이 전당대회까지 남았다. 그러니까 155만 중에 45만 표는 김민석의 잠재적 조직표다라는 거죠. 이런 분석. 자, 51.46%에서 41.5%. 투표율이, 조직당원 투표율이 저조한 것 아니냐.
자, 충청권 조직당원의 투표율을 추정해 보면 총 득표수가 67,000표죠. 67,988표. 작년의 권리당원 수가 충청 권리당원 작년 11만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충청 17만이래요. 와, 충청에서 6만이 늘었어요. 엄청나죠? 그럴 만한 이슈가 없었다. 근데 6만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충청의 조직당원 6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충청에서 5만 6천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6만 8천이 투표했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졌지만 권리당원 숫자가 늘어나서 전체적인 투표수는 늘었죠. 작년에 투표한 권리당원들이 어제도 똑같이 투표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직당원이 12,000명 투표한 거다. 조직당원 6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그중에 12,000명 투표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조직당원의 투표율이 20%라는 분석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2주 전입니다. 이 분석은요. 그러면서 호남권에 대입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좀 소름 끼치는데 작년에 호남권 선거인단이 36만이었습니다. 근데 51만으로 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36만에서 51만으로 늘었습니다. 15만이 늘었어요. 와. 그러면은 호남권의 조직당원이 15만 명이다. 그리고 이 조직당원의 투표율이 한 20%다라고 가정하면 호남권에 투표할 조직당원이 3만 명이에요. 이게 김민석 표라고 추산할 수 있다는 거죠. 3만 표는 엄청 크죠. 자, 보시면 부산이나 대구나 다른 지역들은 크게 공들이지 않았어요. 공들인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고 당원들 숫자가 확 늘어난 곳이 충청, 호남, 인천 이런 데라는 거예요. 자, 45만 조직당원이 포함된 155만이라는 새로운 구조. 이 새로운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겨야 했던 충청권에서 졌다.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다 충청에서는 정청래가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거기서 졌죠.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나오는데 이걸 정치식당님은 다른 시선에서 분석을 했었던 거예요. 아, 조직표가 많았는데 투표를 많이 안 했구나. 김민석 쪽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하지 않았다. 투표를. 한 20% 정도 투표율. 자, 충청에서 진 것, 김민석이 이긴 것, 이건 선방한 게 아니라 복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시사타파 대총수나 조성은님,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했죠. 저는 뭐 분석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선방한 거라고 해석해야지 다음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정치십당님은 이거 선방한 게 아니라 복선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특히 조직당원들이 폭증한 지역인 호남과 인천에서의 결과는 매우 암울할 수 있다는 복선. 인천에서 박살났잖아요. 우리가 인천에서 박살났어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충청, 부울경 올라오면서 공통점이 뭐였냐면 도시는 정청래가 유리하고 시골은 김민석이 유리하구나 이랬는데 인천에서 그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는 정청래가 유리하다는 것도 안 맞네 이랬는데 인천도 권리당원 숫자가 비상식적으로 많이 늘어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미 이때 충청만 깠을 때 정치식당님이 호남과 인천 위험하다라는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부울경에서 이겨도 인천에서 질 거다. 그리고 호남에서 질 거다. 서울 경기에서 만회한다 하더라도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진다. 이 분석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청래는 0에서 출발하는데 김민석은 플러스 9만에서 시작한 게임이란 것이고 이 구조에서 정청래는 과반을 넘을 수가 없다. 자, 이걸 충청만 딱 깠을 때 이미 이 분석을 해버린 겁니다. 정치식담님이. 결과가 나온 지금 2주 전의 영상을 보니까 소름 끼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올라온 영상입니다. 결과가 김민석 49.9, 정청래 41.5. 김민석 확정적이다. 조중덕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밀고 집권 1년 된 정권이 800조 황금 시대로 미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의 조직표가 총 가동됐는데도 과반을 넘지 못하고 6만 4천 표 차이로 이겼다는 건 김민석이 패배한 선거다. 김민석에겐 최소 9만의 조직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늘어난 60만 권리당원 중에 지방선거가 끝나고까지 계속 남아있었던 45만 권리당원. 그중에 20% 정도 투표율이 나온다고 하면 김민석에게는 조직표 9만 표가 있다. 이런 분석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투표 동료를 하면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직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작년 8월부터 60만의 권리당원 신청서가 민주당에 쏟아졌고 45만 명이 전당대회 선거인단에 포함됐어요. A그룹 80만 권리당원과 B그룹 건당 플러스 거수기 건당 총 75만이 맞붙은 선거였다. 과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당 숫자가 늘긴 했지만 이번처럼 한 달 새 45만이 늘었던 적은 없었다. 이전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더 이상 당비를 내지 않고 대부분 일반 당원으로 강등된다. 소위 종이당원이라고 하는 일반 당원들. 하지만 이번에는 무려 45만 명이 1년간 당비 납부를 유지하며 전당대회 투표권을 획득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다. 정치집당님은 교회와 같은 종교 조직이 동원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앞선 제 영상에서도 작년 여름 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당원 모집이 대거 이뤄졌다는 제보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입당 의지가 없는데도 1년간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게 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그 이유가 있죠. 사실은 제 방송에서도요. 김민석이 익산 지역에 교회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세를 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는 김민석. 그리고 정치십당님이 건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트럼프를 만나러 갔을 때 너무 뜬금없는데 이영훈인가 그 목사를 통해서 트럼프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것도 그 개신교에 보내는 시그널일 수 있겠구나. 시그널일 수도 있겠구나.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교회가 움직였기 때문에 뜬금없이 김민석이 신천지 타령을 했던 거다. 45만 거수기 권리당원들을 향해서 정청래는 신천지야, 너희의 적이야, 투표해야 할 이유를 발신했던 거다. 즉 교인들의 신천지 혐오 정서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당대회 초기 충청권에서 낮은 투표율이 확인이 됐어. 이번 충청권 투표율과 지난해 충청권 투표율을 비교해 보니 거수기 권당 45만 명의 투표율은 대략 20% 정도로 추정이 된다. 20%라는 낮은 투표율이 확인되자 친석계는 일제히 100% 당원 투표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나는 여기에서도 박수를 쳤어요.
투표율이 높으면 정청래에게 유리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아, 자기들이 만들어온 조직표보다 너무 조금밖에 안 나왔구나. 맞네. 아, 맞네. 그리고 미투표자에게 투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보완 투표권 요구까지 이뤄냈던 것. 아, 그렇구나. 드림 공통양봉님 감사합니다. 친석계 또는 정부가 교회 조직과 손잡았다는 근거는 김민석의 뜬금없는 신천지 타령이고 100% 당원 투표 현수막이고 미친 보완 투표권 요구다. 자, 김민석은 최소 9만의 조직표를 안고 뛰는 후보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어땠는가? 김민석과 정청래 차이는 64,500표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조직선거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이 졌다고 볼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관계가 틀어지는 큰 균열이 이미 발생한 거다. 쉽게 말해 이재명은 내가 잘해서 네가 당대표가 된 거지 김민석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김민석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겠죠.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인미의 김용호가 김용을 뽑아달라며 동반 사퇴한 일. 이거 진짜 코미디인데 임미애랑 김용호가 김용을 뽑아달라면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기겁을 했잖아. 내일 진행되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진행되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 6.15 밀린 김용을 끌어올려 보겠다는 거다. 이건 임미애 김용호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빤스까지 내린 거다. 그 수치심에 상응할 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섰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임미애와 김용호를 동반 사퇴시키며 김용 몰아주기를 감행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또 당무 개입한 겁니다. 라는 정치 십당님의 소설이에요. 자, 정치 십당님은 소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재명은 김민석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김용을 무조건 최고위원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다. 예. 김용이 최고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명직이 있어요. 또 원내대표도 우리 편이야. 그러면 최고위 장악은 자연스럽게 가능한데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김용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치집당님의 주장입니다. 비공개 의사결정, 이런 상황까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김용이 무조건 필요하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위원회의를 꼭 들여다보고 싶은 거다. 그만큼 김민석을 믿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분석인데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분석일 수밖에 없는 게 김민석이 위기의 순간마다 대통령이 시켰다고 고자질을 해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대통령도 다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김민석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레버리지 ETF, 난 사회를 봤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레버리지 ETF,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장면을 이재명이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아주 짜증이 났을 것이다. 그러니 김용을 어떻게든 최고위에 넣어서 김민석을 감시하고 싶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진보보수 정치 갤러리에 한 이찌개 전당대회 관련 글이 올라왔대요. 지금은 다들 좋아하겠지만 초 한번 거하게 치자면 아마도 지옥문의 시작일 게다. 성능이 많이 떨어진데도 그나마 있던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게 과연 좋기만 할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2002년 노무현의 지지율이 출렁이자 투표
투표 전날 밤 손쓸 틈도 없이 등에 칼을 꽂고 날아가던 그 기가 막힌 타이밍, 그 예술을 조만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입맛이 돈다.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저작거리에 이 흔해 빠진 금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이 곁에 둔 2인자의 화려한 전적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이재명에게 요즘 핫한 논란 감독의 전작 인셉션의 명대사를 조언으로 전한다. 가장 끈질긴 기생충은 무엇인가? 박테리아, 바이러스? 아니다. 한번 뇌리에 심어지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바로 의심이라는 생각이다. 자, 이번 전당대회가 역대 최악의 전당대회가 된 건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정청래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앞으로 할 일들을 막을 사람이 정청래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정청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민석을 내세웠는데 선거 결과를 보니 이재명은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겨우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정청래의 뒷심을 확인하고 더 두려워졌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김용을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한 것 아니냐. 김용이 최고위에 들어간다면 실질적인 당대표는 김민석이 아닌 김용이 되는 것 아니냐. 권력욕이 어마어마하게 큰 김민석은요, 조만간 김용하고 갈등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재명은요, 김민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봐요. 김민석 역시 지지율 신경 쓰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살난다면요, 김민석은 딴 주머니를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신자 DNA 어디 가지 않아요. 김민석과 이재명의 갈등이 시작된다면 뉴 이재명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정말 입맛이 싹 돈다. 자, 정치십당님의 2주 전의 분석 그리고 어제의 분석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개연성은 충분하죠. 결과가 또 그대로 나와 줬고요. 모든 걸 걸고 싸웠는데 6만 4천 표 차이. 여론조사까지 합치면 그 차이는 조금 더 좁혀질 겁니다. 정청래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청래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간 정치인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승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간 사람이 정청래다. 선거에선 졌지만 정청래는 지지 않았다. 자, 정청래가 떨어졌어요. 앞으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청래를 어떻게든 당대표 만들려고 애썼던 거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힘이 너무 빠지고 너무 실망스럽고 한데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청래가 이번에 당대표가 됐다면요, 정청래에 대한 공격은 더 거세졌겠죠. 의리의 정청래는요, 이 공격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소리를 안 할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길 가능성이 높나?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한다면요, 정청래 끌려 내려옵니다. 뉴 이재명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자, 정청래는 정말 잘 싸웠습니다. 어떤 반칙도 하지 않고요. 진짜 잘 싸웠어요. 당원들만 믿고. 정직하게 잘 싸웠죠. 그러니 노사모가 움직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요, 정치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후 정청래가 처음이에요. 제가 차기 대통령 추미애 이런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추미애라는 정치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저 추미애가 잘 버텨줘서 고맙다, 이 정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청래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전혀 다른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청래는 우리와 한몸이 된 기분이에요. 정청래가 울면 나도 눈물이 나. 정청래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 이 얘기는 뭐냐? 정청래가 대권주자가 된 겁니다. 정청래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힘,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얻어 터지고 찔려도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정청래입니다. 개혁하는 민주당 깃발 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을 외면할 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개혁하고 또 개혁했습니다.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다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 1년간 우리가 해낸 개혁의 성과를 흔들지 맙시다. 우리는 내란 청산에 온 힘을 쏟았고 검찰청 폐지, 중수청법, 공수청법, 보안사건 전면 폐지 등 검찰개혁을 해냈습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 헌재, 법외국제 등 사법개혁을 해냈습니다. 수십 년간 엄두를 못 냈던 개혁을 우리 민주당 정부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원께서 해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제 임기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1000건이 넘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상법 개정 많은 걸 했습니다. 당정청이 엇박자였으면 이룩하지 못할 성과였습니다. 개혁의 성과를 폄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성과들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쓰러집니다. 조일의 대법원장이 수상합니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해부의 최종 선고를 질질 끌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 후임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송3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과시켰지만 동일분량, 동일지면에 정정보도를 의무화하는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가 누리기 방지법, 메가특구 특별법 등 민생경제개혁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AI 혁명 디지털화로 없어지는 일자리,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인한 노동개혁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의 열쇠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중단 없는 개혁, AI 혁명과 반도체, 3대 메가 클러스터, 부동산, 주식시장 안정, K자형 양극화 극복, 한반도 평화, 그리고 당내 단절과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열쇠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의 열쇠입니다. 대의원 동지들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반명 있습니까? 분열주의자 있습니까? 신천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너는 반명이라 안 되고, 너는 분열주의자니까 안 되고, 너는 신천지자 되니까 안 되고, 잣대고 벗대고 총선 승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 성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왜 이번 전당대회가 모두의 민주당이라면서 정청래도 빼고 최민희도 빼고 이성윤 한민서도 빼고 김민석만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 성공합니까?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우리부터 단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 정신으로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픈 다리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능라도 경기장의 그 감동적인 연설을 기억합니다.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라고 외친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갈라져서야 되겠습니까? 갈라쳐서 공격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선봉에 서서 국민과 함께 나라를 지켰고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때 그 절박했던 그 심정으로 12월 3일 그날 밤으로 돌아가 우리 똘똘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컷오프 공천 탈락했어도 당을 떠나지 않고 선당우사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가 의리 하나만큼은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전대에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을 집신 삼아서 두벅.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겪고 나서 많은 분들이 탈당하신다는 말이 있으신데 절대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1년이 아닌 앞으로의 2년을 잘 준비해서 저들에게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